안녕하세요, 미더오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세계 5대 브랜드 중에 뭐가 있죠?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브레게, 바쉐론, 랑에 이렇게 있는데,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는 시계 중에는 파텍 필립이 있어요. 그리고 브레게, 바쉐론, 랑에를 가뿐히 요즘 눌러주고 있는 오데마 피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나 핫함 정도로만 따지면 오데마 피게만큼이나 요즘에 치고 올라오는 시계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리차드 밀이라고 아시죠? 리차드 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하이엔드급의 시계고 역사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5를 바짝 위협하고 있는 시계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롤렉스는 한 3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럭셔리급 정도로 되고, 하이엔드 워치로는 롤렉스를 치지 않죠. 그런데 계급도로만 치자면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리차드 밀이 더 인지도가 있어야 당연한 건데, 계급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피라미드 중에 넓은 분포를 가질수록 인지도는 뭐다? 아주 높죠. 이건 왜 그러냐? 롤렉스는 양산형이죠. 양산형. 그런데 하이엔드급 브랜드들은 쭉쭉 뽑아내지 않아요. 1년에 만드는 개수를 조절하기도 하고 뽑아낼 수 있는 양이 적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덴티티가 살아있고 브랜드 이미지가 확실한데 많이 팔리기까지 했으면 알아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고 팬층도 굳건한 거죠. 롤렉스가 그래요. 롤렉스 주빌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서 16233을 차고, 16233 아시죠? 어떤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럼 알아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와, 롤렉스다. 근데 그 옆에 리차드 밀 차고 계신 분이 같이 동행해서 걸어옵니다. 그러면 100명이 봤으면 알아보는 분들은 두세 명 정도로 손에 꼽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이엔드 브랜드와 럭셔리 워치, 그리고 수작으로 만든 시계와 양산형 시계의 차이는 팔린 개체수만큼 팬층이 더 넓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오데마 피게를 차느냐? 자기 만족도 있겠죠. 그리고 차보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시계의 메커니즘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리고 시계가 투자 가치가 만약 없었다, 백화점 가서 내가 시계를 사서 나왔는데 반토막이 나 있다, 그랬을 경우 시계가 지금처럼 시계 시장이 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저는 시계 카페를 운영했었던 만큼 이제 다른 분들보다 시계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한 30개 정도, 보통 20개에서 30개 사이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시계를 사서 모으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죠. 투자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둘째치고 투자 가치가 없다면 내 재산이 줄어드는데 누가 그걸 살까요? 정말 뭐 아랍 부자분들은 사겠죠. 뭐 대기업 자제분들이나 진짜 재력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들은 사겠지만, 저와 그리고 대다수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재산이 지켜질 수 있는 현물 해칭 수단으로서 시계는 훌륭한 투자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계를 사서 모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 채널이 처음이시거나 시계를 처음 입문하시거나 뭐 이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아니 왜 시계가 오르지? 백화점 가면 그냥 시계가 막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샤넬, 에르메스 뭐 이런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모델들은 백화점을 가셔도 그 시계가 매대에 진열돼 있진 않습니다. 그런지는 이제
꽤 오래됐어요. 야, 쟤 롤렉스 시계 샀잖아. 어디서 샀대? 뭐 중고로 샀다던데? 돈이 없나? 이게 아니에요. 백화점에 맨날 며칠 가서 줄을 서도 못 구하니까 이거를 피를 주고 삽니다. 이걸 피골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롤렉스 매장 들어가셔서 롤렉스 서브마리너라는 시계를 사온다고 칠게요. 그린 베젤을 가진 모델을 지금 일명 스타벅스라고 부르거든요. 리테일가가 1357만원이에요. 백화점에서 파는 판매 가격이 1357만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비싼 금액이에요. 1357만원이라는 금액은 비싼데 이게 금시계도 아니고 스틸 시계예요. 근데 1357만원을 주고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사서 나오시게 되면 그 새 제품을 2500만원에 당장 판매를 해도 근처 명품 시계샵들에서 바로 매입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야, 그거 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얘기인데 뭐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와, 그런 세상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왜 오를까요? 왜 새 것보다 중고가 비쌀까요? 첫 번째로는 수요보다 부족한 공급력의 원인이 있습니다. 한정판 같은 걸 만들어서 고객을 사로잡고 그 한정판으로 많이 판매를 하면 기업에도 이문이 많이 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개체수를 줄여버립니다. 생산량을 줄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생산되는 양 자체를 줄여나가면 당장은 기업의 이문이 한 해 한 해는 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리테일가를 향상시킬 수 있고, 고객들이 이미 줄 서 있기 때문에 재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들의 특징은 1년이 멀다 하고 리테일가를 높여가기 시작하죠.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정책을 이렇게 고수할 수 있는 회사는 보통 독립회사예요.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롤렉스 모두 모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5 중에 바쉐론 콘스탄틴이나 랑에는 리치몬트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 리치몬트 그룹은 스와치랑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빅5 중에는 바쉐론, 랑에를 갖고 있고, 피아제, 예거, 로저드비 같이 굵직한 회사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와치의 경우에도 빅5 중에 브레게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블랑팡, 오메가, 론진, 라도, 해밀턴 정도의 시계 회사를 모두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기업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은 휘둘립니다. 그룹 정책에 휘둘리게 돼서 적은 판매량을 고수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란 힘든 거죠.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롤렉스. 이런 회사들은 독립기업이죠. 요즘에 어떤 양상을 보이나요? 이 세 가지 브랜드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세 브랜드의 시계는 아무거나 사도 갖고만 있으면 오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특정 시계들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번 연도 1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격이 치솟았죠. 그렇게 가격이 2배, 3배 치솟을 때는 제가 방송을 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가격이 치솟는데 저까지 사라 부추기는 꼴이 되니까 그거는 투자성보다는 투기성에 가까운 심리를 제가 자극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돼서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뭐든지 오른 게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그래서 약간 조정받고 쉬어가고 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주식도 코인도 현물자산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혹은 조정받고 있을 때 사야 진정한 투자가 됩니다. 급격하게 올라갈 때 따라 타시면 멀리 봤을 땐 손해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갖고 계시려고 그냥 가격만 보고 따라 타셨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계값이 움직이지 않거나 조정받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시계가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나는 이 시계로 오래 찰 수 있어 하는 시계들을 구매하셔서 오랫동안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제 방송이 그런 방송이에요. 슬로건 자체가 돈이 되는 시계 사람하라 해주세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나쁘게 보시려면 나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돈이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또 좋게 봐주시자면 어떤 시계가 좀 더 그래도 현물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해칭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좀 손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계 착샷 자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찍어 드리려고 접사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장비를 쓰는 건 아니어도 최대한 깨끗하게 나오게 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아, 이 시계 예쁘다 혹은 아, 이 시계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라는 것들을 좀 실제 착용하시는 것처럼 자세히 알려드리고 마음에 드시는 시계가 있으시면 샵에 가셔서 또 실착도 해보시라고 그런 걸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에 드는 시계를 한번 구입하셨으면 꾸준히 갖고 계시고 또 돈 모아서 또 하나 추가해서 갖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보유 자산을 늘려가세요. 부동산만큼이나 주식만큼이나 훌륭한 투자처가 시계입니다. 목소리가 새롭게 들어가는 만큼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게 인트로라고 생각을 해서 제 방송의 의미 뭐 그런 걸 붙여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영상 하단에 제가 건너뛰기 하실 분은 건너뛰기 해주세요 하고 체크를 해드릴게요. 원래 오데마 피게 15400에 대한 방송이니까 이 이후부터 보실 분들은 건너뛰기 해서 봐주시고 제가 했던 이 인트로가 마음에 드시면 몇 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시계를 원하고 또 어떤 시계를 사야 하는지 정도의 갈피가 조금씩은 잡혀가실 거예요. 시계 장인의 후손 루이 오데마라는 사람이랑 에드와르 오기스트 피게가 만나서 만든 브랜드가 오데마 피게인데 1875년에 창립했어요. 지금 한 130년이 넘은 시계 브랜드고 오데마 피게 자체가 업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뚜루비용 탑재하고 가장 얇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뭐 초박형 회중시계 무브먼트, 그러니까 얇은 거, 초박형 뭐 이런 걸로 업적을 쌓다가 뭐니 해도 빵 터지게 된 계기는 디자인 때문이었죠. 지금 보시는 시계가 로야로크인데 이 로야로크 시리즈는 제럴드 젠타라는 분이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제럴드 젠타라는 분은 정말 전설의 디자이너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디자인한 시계는 본인 브랜드 빼고는 다 예뻤어요. 다 터졌습니다. 그 중에 로야로크 시리즈는 희대의 명작이고 지금 오데마 피게는 아직도 로야로크 시리즈가 밥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오데마 피게를 떠나서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제랄드 젠타가 파텍 필립을 먹여 살리는, 지금도 먹여 살려요.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역시 제랄드 젠타가 디자인을 했고요. 오메가의 컨스틸레이션을 디자인했고요. 불가리의 옥토를 디자인했어요. 옥토라는 시계도 사실 브랜드 네이밍 빼고 보면 사실 불가리가 요즘엔 좀 많이 뒤처지고 있죠. 네이밍만 빼고 보면 옥토라는 시계 역시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만큼 정말 전설적인 디자이너죠. 로야로크를 만드신 분이고 노틸러스를 만들었습니다. 로야로크 특징은 팔각형 베젤이 특징이고요. 8개의 스크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돌아가요. 베젤에 보시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브레이슬릿이 칼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착용하고 쭈루룩 돌려보면 그 난반사되는 블링블링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말 예뻐요.
섬세한 피니싱 기술이 가장 뛰어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하이엔드 시계임에도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다이아나 루비, 사파이어, 자개 이런 것들을 보통 고가의 시계에서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계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인덱스가 다이아로 만들어질 법도 한데, 로얄오크 시리즈의 한정판은 오히려 시계의 작은 모래알을 막 튀겨서 조사놓은 것 같은 느낌. 프로스티드라는 기법을 사용한 그런 시계가 200개 한정, 150개 한정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되죠. 그리고 다이얼이 퍼플판 이런 걸로 나오면 또 가격이 배가 됩니다. 사실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냥 이 정도 시계에 한정판으로 나온 그린 다이얼이 들어가 있다. 그럼 가격이 고배곱절을 띱니다. 지금 시세는 약 6억, 7억 정도 형성돼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오데마 피게는 살만한 시계가 로얄오크밖에 없냐? 그냥 로얄오크만 사시면 됩니다. 로얄오크, 그리고 로얄오크 오프셔라는 시계가 있는데 빵이 좀 커요. 근데 로얄오크 오프셔 그리고 로얄오크 시리즈만 사시길 권해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게 로얄오크만 사고 싶어도 매장에서 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코드라는 시계가 있어요. 2019년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이게 판매가 신제품이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피가 붙는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코드를 띄우기 위해서 로얄오크를 미끼로 삼습니다. 파텍 필립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긴 한데, 이 코드라는 시계를 사면 로얄오크를 구매할 대기줄에 반열에 세워줍니다. 코드를 사면 로얄오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코드라는 시계를 사면 대기 반열에 올려주는 거죠, 겨우. 근데 그마저도 23년도까지는 웨이팅이 끝났대요. 그럼 어떻게 사죠? 저도 피 주고 샀어요. 다 피를 주고 삽니다. 사실 오데마 피게도 지지부진할 때가 있었거든요. 약 한 4년 전에 제가 예를 들면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 청판 스틸을,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26331 청판 스틸은 크로노그래프 모델이고, 근데 그 모델을 2천만원 중반 정도에 샀었는데 지금 살려 그러면 1억 2천, 1억 3천 정도 해요. 엄청나죠? 그럼 이 시계는 어떨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시계도 리테일 대비 3배 정도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이요. 1억 5천, 1억 6천 정도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4년 전까지는 백화점 판매가보다 훨씬 시장 거래가가 낮았다면, 지금은 백화점 판매가보다 2배, 3배, 4배 이렇게 시계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미 피가 붙었는데 그런 시계들을 지금 와서 산다면 내가 고점에 물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요, 반도체 수급 자체가 어려우니까 중고차 값이 치솟고 전기차 값이 치솟고 차량 웨이팅이 길어지면서 슈퍼카 같은 것들 어떤가요? 나오기만 하면 웨이팅해서 기다려서 받기만 하면 그건 역시 피 주고 팔립니다. 웃긴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공급을 계속해서 줄이는 하이엔드 워치들은 어떨까요? 가격이 유지되거나 장기 우상향이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수가 이미 제한적으로 풀리고 단종된 제품이거나 혹은 많은 이들이 찾는 기본적인 인기 많은 제품들이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 15400 단종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단종되고 15500이 출시가 됐고, 다음번에는 15500을 다이얼 컬러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15400 추천해 드린 모델입니다. 금통도 그렇고 스틸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계값들이 1억, 2억 이렇게 논하는 시계들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사라 마라 해서 사는 것보다는 본인이 공부를 조금 하시고, 아, 나는 이 시계가 오를 것 같다, 혹은 오르지 않아도 내가 이 시계가 좋다 하시는 분들만 신중히 결정하셔서 구매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1억, 2억짜리 시계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제 영상 전에 것들로 가보시면
1,000만 원 언더인 것들도 있고 지금은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는 몇 개월 전에 촬영을 했으니까. 그래도 갓 1,000만 원이 넘거나 혹은 그 언저리에 명품 시계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빈티지들도 다 다뤄드릴 거니까 본인 형편에 맞게 그리고 경제 상황에 맞게 여유금으로만, 언제나 투자는 본인 여유 자본으로만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